오케이. 그러면 지금 15분이니까 15분 동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처음에 보호자 응대했을 때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니 일주일 동안 뭐 특이사항 있었나요?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사적인 대화부터 저는 많이 해요. 아니면은 날씨 되게 좋죠 보호자님. 아이들이랑 산책 잘 하고 계세요? 하면서 그냥 일부러 그냥 그렇게 말을 한 번 던져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할 거예요. 집중하시고요. 이러면 이 인간들도 집중을 안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주말에 날씨 되게 좋았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면은 이렇게 서로 그냥 그 잡담? 약간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아마 긴장이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듣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 사람이 뭐 그냥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호자 교육 목표인데요. 이러면 이 새끼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전에 미리 그냥 보호자한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너무 딱딱한 세미나 아니다. 막 설명회 이런 자리 아니고 그냥 보호자님의 이해를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OT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시면 제가 혹시 말 빠른가요? 하면서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중간중간 혹시라도 뭐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이건 뭐 딱딱한 세미나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죠. 네. 그러면 처음에 보호자 교육의 목표 쭉쭉쭉쭉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회화 교육이다. 사회화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하면서 물어봐요 보호자한테. 그러면 보호자가 뭔가요? 하거나 글쎄요 막 약간 이렇게 뻘쭘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보호자님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보통 보호자님들께서 사회화 교육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근데 이 사회화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면 사회화 교육은 안전입니다, 보호자님.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산속에 살거나 아니면 분리돼서 살면은 사실 이 친구들이 이런 교육들을 안 받아도 돼요. 야생에 있으면. 근데 다만 사람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도 살지만 이 친구들도 질서나 규칙을 배워야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외부 자극, 소리나 아니면 요새 뭐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극에 노출이 됐을 때 아이가 이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 괜찮구나, 안전하구나를 가르쳐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잖아요, 보호자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이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잘 케어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쭉 뭐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패스하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네. 지금 혹시 제가 말 빠른가요? 아니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말을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호자 연령대에 따라서 만약에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너무 말이 빨라지면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할 때는 안녕하세요. 오늘 보호자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반려견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속도로. 그래서 이런 속도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한번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빠르게 되면은 보호자가 집중력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그냥 휘리릭 빠르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쵸. 그리고 만약에 막 보호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막 그렇게 막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막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면 칭찬만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몸에 배우고 몸에 익힙니다. 만약에 3번이 포인트면 3번을 조금 더 천천히 말하거나 아니면 4번이 포인트면 4번은 조금 더 천천히 말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강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의 포인트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강아지들은 의무교육이 혹시 있을까요? 언제까지가 적정 교육 기간일까요? 를 물어봐요.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글쎄요 뭐 훈련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쩌고 막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혹시 그럼 보호자님 우리 아이들, 강아지들도 꿈을 꾸는 걸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네 알아요. 몰라요. 뭐 이렇게 대답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기억을 저장을 하는 거는 사람이랑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24시간 교육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혼내거나 뭔가 제지를 하거나 불편한 기억이 있을 때는 그 기억이 어렸을 때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긍정 강화로 교육을 진행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칭찬, 혼내지 않고 하는 거. 네. 긍정 강화 포인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 해서 뭐 생후 8주부터 뭐 첫 번째 공부 시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그리고 성년기, 뭐 노년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생후 8주에서 10주 정도가 되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공부 시기가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서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2달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한데? 저거 뭐지? 하면서 아이들이 첫 번째 이런 사물이나 아니면 자극에 대해서 이게 안전한가? 괜찮은가?를 이제 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 공부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 트라우마를 제일 주의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뭔가 아이들이 자극에 노출됐을 때 그 당시에는 아이가 표현을 못해요. 하지만 불편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짖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긍정 강화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접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보상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예방접종 5차 플러스 항체 검사까지 하는데 2주 간격씩 6번이니까 12주.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생후 그렇게 맞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새 4개월, 5개월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 전에 미리 산책을 가서 좋은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는 항체나 이런 것들, 아이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산책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병원 측에서는. 근데 하지만 훈련사 입장이나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만큼 빨리 환경에 노출을 하고 좋은 자극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지 않더라도 그냥 중간중간 밖에 나가서 간식도 먹고 사료도 먹고 하면서 좋은 경험을 계속 더 빨리 그렇게 접할 수 있도록 보호자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이 도와주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해돼요? 네네. 네. 중간중간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해줘요. 네. 6분 남았어요, 우리. 그리고 청년기, 성년기 뭐 이렇게 보통 생후 9개월에서 2살 사이에는 청년기에서 성년기로 접어들고, 그러고 이 두 번째 공부 시기 6개월에서 14개월, 뭐 3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항상 아이들이 그동안 잘 동일한 산책 루트로 산책을 해도 그 전까지는 잘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멈칫멈칫한다거나 중간중간 그렇게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낯선 사람들한테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공포 시기,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 개춘기처럼 삐뚤어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그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막 잘못했다고 신문지 말고 바닥 때리면서 막 안돼! 막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극들을 공포로 느껴서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2살 미만의 친구들한테는 사랑으로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성경 같은 경우에는 1살에서 2살 이후인데
견종마다 달라서 사실 미국에서는 18개월, 1년 6개월 전에 아이들은 성장판이 안 다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는 18개월 이후부터는 성년기라고 본다. 네, 그렇게 성견이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네. 클리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없으세요? 괜찮아요 보호자님?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이거는 그냥 클리커, 우리가 긍정강화 교육을 진행을 한다. 네. 클리커는 이제 칭찬통역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긍정강화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꼭 이게 비단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클리커로 교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치킨 볼 거다. 네. 그래서 닭 있다, 닭 이렇게 먹이 준다, 보상 준다, 이렇게 하면서 닭이 있어요 보호자님. 어머, 닭이 어질리티 혹시 아세요 보호자님?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강아지 어질리티 장애물 뛰어넘는 경기를 말하는데요. 독수 스포츠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게 꼭 비단 강아지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닭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장애물 넘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비단 닭뿐만 아니라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보상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호자님이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후에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어질리티 한번 영상 같이 볼 텐데요. 친구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같이 볼게요 하면서 영상을 봐요. 그러면 이 아줌마 화나가지고 계속 깨끗 소리 지르거든요. 뒤뚱뒤뚱 하면서. 왜 이렇게 느리지? 원래 이렇게 안 느리거든요. 슬로우 모션 같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잘하죠 보호자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어질리티를 가르칠 때 어느 타이밍에 칭찬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다. 그러면 허들을 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했는데. 네, 1, 2, 3, 4번 중에 우리가 칭찬하는 타이밍을 몇 번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1번이요, 4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이러면서 막 지 마음대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 이력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을 받았던 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친구나 아니면 교육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 따라서 칭찬하는 타이밍이 달라질 수가 있다. 네. 전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우선은 나한테 오는 거 또는 장애물까지 가는 거에 포커스이기 때문에 1번에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잘 뛰어넘으니까, 그리고 4번은 다 뛰어넘고 나한테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나 아이들의 컨디션이나 그런 강화 이력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하는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일 저희가 추천하는 타이밍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뛰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옳지라고 칭찬을 해줘야 아이들이 근육의 움직임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는, 더 잘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보호자님 지금 오늘 뭐 클리커 없으시면 제가 박수로 대체해 볼게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강아지 친구가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보호자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박수를 쳐볼게요. 그래서 영상을 봐요. 네. 네. 좋아요. 네. 아까 2번 기억하시죠? 2번에 포커스 맞춰서 계속 박수 쳐볼게요. 네. 빠져든다니까. 계속 보게 돼요. 네. 됐나요?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잘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엄청 신났네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보호자도 집중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클리커나 아니면 그 보호자님이랑 저랑 박수를 치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똑같았을 때, 맞았을 때도 있지만 달랐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는데 보호자님이 박수를 쳤을 때도 있었고, 보호자님은 치지 않았는데 저 혼자 쳤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허들을 기준으로 아이가 뛰어넘었을 때 박수를 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아이가 허들을 뛰어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실수로 박수를 쳤어요. 옳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보상을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를 물어봐요. 그러면 보호자가 또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뭐 보상을 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거는 아이와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박수를 치거나 옳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는 클릭을 눌렀을 때는 꼭 보상이랑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앉았을 때도 칭찬받고 엎드려 있을 때도 칭찬받고 돌아다닐 때도 칭찬받으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칭찬을 받았는지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관찰을 하고 아이가 앉았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항상 표시를 해주고 보상을 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거 시점일란 줄 끄는 거.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는 아이한테 선택권이 있냐? 없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낯선 사람한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뭐 리더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이 장소에 왔을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퍼피가 나오는데 알아서 노래 들어가. 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 지금 이 전거는 얘를 물 안에 넣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이 교육의 목적은 이 주변에서 아이가 잘 지내도 돼요. 아이들마다 동배 친구처럼 보이는데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 만나 물고기처럼 그렇게 수영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물에 들어오기 주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실수로 이렇게 빠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물에 들어왔다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하면 다시 물 밖으로 꺼내줘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 공간에서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물 만나 물고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꼭 비단 물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 공간 자체에서 아이가 즐겁게 생활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스스로 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요를 해서 계속 밀거나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강요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보통 보호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익숙해지면 해결이 될 거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는 더 싫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교육을 할지, 그리고 이 전처럼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우리가 강요를 해서 할지 사실 보호자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만 저희는 긍정 강화로 교육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료 관련해 가지고는 아이 지금 사료 먹고 있는데 어떤 사료 먹고 있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고 쭉쭉쭉쭉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유치가 빠지는 시기나 이렇게 되면 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습식이나 동결건조를 먹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먹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건식 사료를 추천을 드리고 정 안 먹으면 습식이나 아니면 동결건조를 소량 조금 더 섞어서 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료가 알갱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씹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안 먹는 경우에는 작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물에 불려주시거나 아니면 그 텍스처가 너무 단단해서 물에 불려주시거나 아니면 물 잠깐 넣어놓고 렌즈에 한 3초 정도 돌려주면 사료에 있는 냄새가 더 진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건식을 먹을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고 해서 간식 계속 주다 보면 과체중 될 수도 있고 사람도 성장 과정에서 밥 안 먹고 과자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완전식품, 건식사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케어해 주셔라.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한 끼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듯이 아이들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배 안 고프니까 끼니마다 밥을 먹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고파야지가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 있도록 활동량 많이 늘려주셔라가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변 상태는 이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보호자님 혹시 아이가 처음에 자고 일어나서 첫 변화를 봤을 때 1, 2, 3, 4번 중에 혹시 몇 번을 좀 많이 보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호자님들 입장에서 1번이요, 2번, 3번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검고 되게 단단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3번은 되게 묽고 형태감도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먹게 되면 3번에 가까워지고 적게 먹으면 1번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변 상태가 너무 단단하다 그러면 사료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또 반대로 변 상태가 너무 묽다 하면 사료량을 조금씩 더 줄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2번이나 4번 처음에 변을 집었을 때 형태감도 있고 바닥에 살짝 묻는 정도 촉촉한 느낌? 이 정도의 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네, 36분. 그러면 이거는 펜스 앞에다가 보통 막아놓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배변 패드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배변 패드에서 쉬는 공간이라고 인지를 잘못해요. 그래서 배변 패드 위치는 이렇게 펜스 뒤쪽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먹는 공간, 자는 공간, 싸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배변 패드 위치는 뒤쪽으로 깔아주시고 그리고 얘네를 가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애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부엌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먹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한을 그 출입을 제한을 둬서 아이들이 거실이나 아니면 작은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셔라. 그리고 이거는 종합백신 DHPP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동물병원이랑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누락 없이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라. 그리고 반려공간 해서 기본 그루밍, 목욕귀, 빗질, 뭐 양치 이 정도가 있고 사실 여기서 발톱 자르는 거는 저희가 뺐다. 왜냐면 아이가 딱딱 하는 소리를 너무 무서워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이 너무 발톱 자르는 거 불편하거나 싫어하면은 그라인더라고 해서 발톱을 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차선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라. 그리고 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다 잘하나요? 어떤가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피드백 받으면 되고 그리고 생활용품들 쭉쭉쭉쭉 있고 여기서 혹시 뭐 다 알고 계시나요? 요거 뭐 처음 뭐 생소하시거나 처음 보시는 거 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서 이거는 그 애들 밥 늦게 먹게 하는 거 슬로우 패드고 밥그릇, 물그릇 매트, 뭐 산책 이런 용품들 있고요. 그리고 컬러 3가지 마틴게일 추천드린다. 왜냐면은 그 막 털 긴 애들 장모나 아니면 비숑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립을 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하게 되면은 이게 털이 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뭐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고 그러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네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목줄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캑캑거리는데? 그러면 이거는 산책은 도구일 뿐이고 사실 산책 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마차나 썰매견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아이들이 보통 가슴을 압박하게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당겨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줄을 추천드린다. 왜냐면 아이들이 깨깨거리는 게 아니라 그 경주마들 보면 가리고 있잖아요. 앞만 보고 수 있도록 아이들도 고개 방향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돌려줌으로써 아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는 목줄을 추천드리지만 나중에 아이가 산책 매너가 좋아지고 나한테 집중 잘하면서 잘 걸으면 그때는 그 이후에 하네스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린다. 네. 그리고 권장하지 않는 거는 초크체인, 핀치 칼라, 뭐 그 일렉트로닉, 네 칼라가 되겠죠. 그리고 강아지 감정 시간을 해서 이런 행동들이 있고 그밖에 뭐 편안할 때 편안한 릴렉스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좀 이렇게 느슨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자라고 할 때 이렇게 플레이 바우처럼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부드러운 눈빛 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밖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몸이 경직돼 있고 꼬리가 말려있거나 내려가 있고 웨이라인, 눈 그런 것들 빳빳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그리고 나서 회피 행동 이런 것들은 고개 돌리거나 물러나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꼭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사인이다. 그러니까 신호등으로 치면은 노란불처럼. 근데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일 때는 우리가 인계거리 밖이나 안전거리 밖에서 머물러줘서 아이가 스트레스 덜 받게 그렇게 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가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그리고 전위 행동은 얘네가 뭐 그냥 얘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리킹한다거나 재채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혼내면 얘가 막 반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라든지 아니면 딴짓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학습을 해서 내가 뉘우치고 반성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피 행동이랑 전위 행동이랑 같은 행동이다. 같은 스트레스 시그널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서 관리를 해주셔라. 네. 그리고 바디랭귀지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서 아마 여기까지 못 나갈 것 같지만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둘이 같이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전박이가 다른 친구를 계속 놀자고 계속해. 근데 전박이는 좀 불편해. 네. 그러면 얘만 좋아. 얘는 굳이 그렇게 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친구랑 있을 때, 그러면 사람이 관리를 계속 해주면서 아이가 같은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같이 뛰어놀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아까 수영장처럼 그 공간에서 그냥 좋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랑 다 친구 아니지 않냐. 같이 코드가 맞고 그렇게 잘 노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아이가 조금 불편해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파이팅 넘치게 놀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너무 파이팅을 넘치게 놀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흥분도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산책 중에 다른 친구들 봤을 때도 그렇게 파이팅 넘치면 보호자님이 컨트롤하기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차분한 상태에서 인사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편안한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라 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Q&A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한 번쯤 쭉 봐요. 그래서 포인트는 관리랑 트레이닝이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지나갈 때 짚기 안 하려면은 뭐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3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시간대에 걔를 이 안에 넣어놓는다는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4번 지나갈 때마다 다른 방에 가서 간식이랑 연관성을 합숙시킨다는 트레이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정답은 3번 또는 4번 아니면 둘 다가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외출시에 실수하면 올바른 거는 울타리로 행동 반경을 제한한다. 3번은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번 도그워커나 패시터를 고용해서 배변을 자주 나가서 그렇게 진행을 해준다는, 사실 이것도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트레이닝적인 부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퍼피 친구들은 그 방광이나 아니면 관략근이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흥분하거나 아니면 아이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로 가야지. 근데 못 참고 중간에 싸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혼내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배변을 해서 화났다고 인지를 하지 않고 배변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혼났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 숨어서 가거나 아니면 싸고 나서 먹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내지 말고 시간과 뭔가 그런 여유를 가지고 관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케어를 해주셔라 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끝. 네. 와, 그렇게 얘기네. 몇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말이 계속 빨라지지 않아요? 할수록? 근데 저도 맞춰서 약간 다 듣게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중간에 이거 영상 멈춰도 되죠? 네.